안녕하십니까. 저는 3조 3인 성호에 속해 있는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부성필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3인 성호라는 팀명을 정하게 된 거는 지금 일단 저희가 4명이라는 소수의 대학생들에 의해서 만든 계획이지만은 이 계획이라는 게 나중에 모여서 2040년에 진짜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진짜 호랑이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포부를 표현하고자 이렇게 팀명을 짓게 됐고요. 일단 저희가 수업 분석을 이용해서 그 2040년에 전력 수급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모델을 짜봤는데,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전개하기로는 아무래도 화력 발전보다는 미래에 좀 가능성이 있는 에너지원이 원자력 에너지 혹은 신재생 에너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각 에너지원의 스왑 분석을 해보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됐을 때 이제 원자력 믹스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갈지 신재생 에너지가 믹스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한번 시나리오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원자력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수업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경제성이라는 것은 단가가 낮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안정성이라는 것도 이제 우라늄 에너지원을 투입을 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공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CO2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환경성이 있어서도 강점을 보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험성이 아무래도 다른 에너지원보다는 높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지금까지 재처리 기술에 대한 문제가 있고, 최근에 2015년에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재처리할 수 있는 이제 기본적인 발판을 마련했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기술 수준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약점으로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 폐기물 처리에 관한 이슈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약점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원자력 에너지의 기회 측면도 존재를 하는데, 일단 우리나라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위 면적당 에너지 생산량이 높은 원자력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전력 수급 환경도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제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 원자력 에너지가 기회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CO2와 관련해서 이제 국제적인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원자력 에너지가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이제 사회적 수용성이라는 아주 큰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는 알다시피 탈핵 운동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시민들의 위험 인지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도 이제 정책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들 알다시피 친환경 에너지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전 시설을 지어야만 원자력 발전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지붕이라든가 그런 곳에서도 소규모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낮고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약점들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단위 면적당 에너지 생산량이 낮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우리나라 같이 땅이 좁은 데에서는 이제 좀 발전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가 약간의 대세처럼 흘러가는 분위기도 있고 시민들의 관심도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자력 발전에 비해서는 수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적인 지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태양광 지별판을 지붕에 설치를 하면은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든지 그러한 정책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발전 가능성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이제 CO2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력으로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프라가 부족하고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위협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짠 시나리오는 일단 화력 에너지 비중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를 통제를 해놨습니다. 일단 기후 변화나 미세먼지 때문에 아무래도 좀 화력 에너지의 비중이 그렇게 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발전 믹스라는 이야기는 일단 어느 한 에너지원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일장일단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의 포션을 많이 높이는 수준으로까지 밖에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원자력과 신재생을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자력 비중이 확대되는 시나리오에서는 일단 저희가 숫자는 좀 러프하게 잡아봤는데요. 일단은 지금보다 화력 에너지는 전부 다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서 원자력이 늘고 뭐 기타도 조금 늘 수 있는 이제 여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아까 스왑 분석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고 그다음에 이미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낮은 단가에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자력 기술이 충분히 이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그 제약 조건이었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지금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은 이제 좀 권위주의적 의사결정 방식인 이제 DAD 모델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DAD 모델이라는 게 일단 정부가 정책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발표를 한 다음에 이제 사회의 반응을 방어하는 데 급급한 그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게 아니라 먼저 시민들을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발표를 하는 게 순리가 아닌가, 그리고 그래야 수용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증대되는 환경을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화력 에너지는 줄 걸로 생각을 했지만은 신재생 에너지의 포션이 늘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환경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면은 저는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 기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R&D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단가가 낮아지고 하는 그 상황들을 한번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소규모 발전 양식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각 건물의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 에너지원 뭐라고 해야지, 지별판이라든가 뭐 풍력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보편화되게 되면은 이 비중이 아무래도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역시 기술력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을 내보면은 일단은 저희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을 해보긴 했지만은 이제 어떠한 조건으로 미래가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그 발전 전략을 짜야지,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가 좋다, 뭐 원자력 에너지가 좋다라는 입장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발전 계획을 짜는 것은 조금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수용성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의 한계라는 이제 그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제 그 에너지원들이 성장하는데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수용성도 높여나가고 그 다음에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R&D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스와트 분석의 틀을 활용해서 뭐 의미 있는 스토리를 전달해 주신 점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요. 대신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그 재생에너지 쪽도 사실 수용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특히 풍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시골에 산에 이런데 거기에 이제 노인분들이 이게 풍력이 회전될 때마다 약간 이 소음에 또는 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울증에 걸린다든가, 그다음에 또 뭐 송아지들이, 그러니까 소가 낙태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소위 아이디어는 어느 정도 갖고 계시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할머니가 근처에서 당근 농사를 짓고 계세요. 근데 바람 그 터빈을 돌릴 때마다 이제 모래가 계속 휘날려서 당근 농사를 도저히 지을 수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의 정책 기조도 육상 풍력 발전이 아니라 해상 풍력 발전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소규모 발전 양식으로 가는 부분을 생각을 했던 게 아무래도 그 태양열을 지붕 위에 짓는다든가 하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좁은 땅덩어리라는 지리적 제약을 극복하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포인트를 좀 그렇게 잡아봤습니다.